학창시절 김태리는 잠이 정말 많았는데 잠이 얼마나 많았냐면 3교시까지 잠을 자느라 학교에 지각을 해 친구가 집까지 가서 깨우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런 그녀의 취미는 바로 미술.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술 쪽에 흥미가 생겨 특성화고 디자인과로 진학을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지는 못했고, 미술을 하다 보니 이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흥미를 잃게 되어 자신의 길이 아닌 걸 깨달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꿈이 생기는데 여자들이 한 번씩 꿈꾸는 직업인 아나운서였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잘했나? 이런 그녀는 일반적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되는데 뮤직비디오 출연부터 시작해 편의점, 영화관, 신문사에서 일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KFC 햄버거도 만들고, 이 당시 그녀는 KFC에서 모든 파트의 일이 가능할 정도로 꽤나 능숙한 직원이었죠. 한 번은 마트에서 두유를 팔던 도중 때마침 지나가던 사진작가의 눈에 띄어 모델은 아니고 그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죠. 사장이 사진작가였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각종 사진과 관련된 일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페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우연히 학교에서 연극 동아리 신입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죠. 그리고 대학생활을 즐기는 인싸가 되고 싶어 연극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그냥 유명 감독 영화가 개봉하면 관람하는 정도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평범한 여대생인 그녀는 난생 처음 태어나서 공연 준비도 해보고 무대에 서서 연기도 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것도 재밌고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관객들에게 박수까지 받으니 왠지 모를 뿌듯함과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한 적 없는 설레임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아나운서가 아닌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되죠. 후에 인터뷰에서 배우라는 꿈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직업인데 왜 선택했냐는 질문에 이 당시에 그런 걱정조차 안 했을 정도로 연기가 너무 재밌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버스비가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고, 갖고 싶은 건 나중에 돈 생겼을 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부모님도 그녀의 생각과 비슷해 배우의 길을 반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친척들이 문제였죠. 설날이나 추석이 돼서 모이면 그녀를 자리에 앉혀서 너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이러냐, 동아리 때려쳐라, 네 인생 망치고 있다며 우리가 늘 겪는 설날 때 친척들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때마다 그녀는 동아리 안 나가면 대학교에서 친구 못 사겨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의 생각을 바꾸려 동아리 공연에 초대하게 되죠. 그녀의 공연을 본 친척들은 조금씩 마음을 바뀌었고, 가장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사촌 언니는 공연이 끝나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너무 보기 좋다는 말도 하게 됩니다. 이후 연극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연극인이라면 한 번씩 거치는 대학로로 나가서 극단 2루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연극 배우로서 그녀는 활동을 하는 줄 알았으나 현실은 극단의 막내로 들어가 1년간 온갖 잡다한 일을 도맡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날 때쯤 우연히 2012년 넙죽이라는 연극 공연 무대에 서게 되는데, 원래 그녀는 무대에 오를 계획이 아니었지만 갑작스럽게 메인 배우에게 문제가 생겨 그녀가 직접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메인 배우에게 문제가 생겨 대타를 구해야 했는데 연습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모노드라마 연기하는 것을 좋게 본 연출가가 그녀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이 당시 연출가는 그녀가 울고 소리를 지르며 연기를 하는 모습과 소위 때묻지 않은 연기를 하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넙죽이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극단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그녀는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의 고충을 알게 됐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나가며 낭독 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극 활동과 함께 정식적으로 배우의 길을 걸으려 단편 영화 촬영을 하게 되는데, 단편 영화인 양평 자전거에 출연하여 주인공과 시비가 붙어 자전거 대결을 벌이는 대학생 커플로 출연을 했으며, 이후 여고생 1, 열쇠 수리공에게 집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지나가는 엑스트라 정도의 비중 없는 조연 역할만 맡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 건 제이와이드 컴퍼니와 만나고 나서부터인데, 더 바디샵 CF를 시작으로 여러 광고에 얼굴을 비추며 동시에 영화 오디션도 굉장히 많이 보며
의욕을 활활 태우며 열심히 했지만 나이가 많고 연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오디션을 보는 족족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법한 독설이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딱히 나이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연기야 천천히 연습하면 늘 거라 생각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바심도 느끼지 않았는데요.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상업영화 데뷔 당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 나이에 시작한 것이 좋다. 어렸을 때 나의 삶이 있었기에 좀 더 소신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합격에 불합격을 거듭하며 여러 곳에 오디션의 문을 두드리던 그녀는 어느 날 박찬욱 감독이 영화 아가씨에서 새로운 신인 여배우를 구한다는 캐스팅 공고를 보게 되는데 동성애 소재와 노출 수위 최고, 합의는 절대 불가가 조건이었고 이런 조건은 당시 큰 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녀와 같은 배우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고 하는데요. 닥치는 대로 오디션을 보던 그녀도 이런 박찬욱 감독의 오디션을 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노출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런 큰 영화의 배역으로 출연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큰 부담이었고 배우의 시작을 굳이 큰 영화로 시작해야 할까? 혹시 그 선택으로 인해 내 꿈이 망가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죠. 그러나 소속사는 그녀에게 오디션에 떨어져도 좋으니 경험 삼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며 권유를 했고 긴 고민 끝에 에이 어차피 떨어질 텐데 오디션에 참가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 라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디션을 보기 하루 전 급히 서점에 가서 원작 소설 한 권을 구매해 집에 와서 열심히 읽으며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 때문일까요? 이 오디션은 슈퍼스타 K를 연상시키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열렸는데 오디션 참여 인원만 1,500명에 달할 정도였었고 1,5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 속에 1차 오디션을 보고 2차 오디션을 보고 최종적으로 유력 후보들을 추렸지만 당시 박찬욱 감독은 배우들이 마음에 다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가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박찬욱 감독이 보는 앞에서 오디션을 봐야 했지만 당시 오디션이 막바지였던 터라 자신이 연기를 한 후 박찬욱 감독에게 파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과 만나며 개별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 박찬욱 감독은 흔한 얼굴도 아니며 고친 얼굴도 아닌 그녀의 개성 있는 외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으며 마치 올드보이의 강혜정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면접을 보듯이 그냥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배우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냐? 연기를 대하는 자세 등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이 당시 그녀는 어차피 뽑힐 리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굳이 잘 보이겠다는 태도를 임하지 않으며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그녀의 대답에 오히려 박찬욱 감독은 더욱더 그녀를 마음에 들어 있고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그녀는 어차피 뽑지도 않을 거면서 왜 계속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에 감독님 어차피 저랑 안 하실 거잖아요 라고 속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박찬욱 감독은 너랑 할 건데? 라고 대답했고 그런 그녀는 그래요 그럼 하고 무덤덤하게 말했었죠.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 당시 이미 정식 오디션으로 뽑힌 유력 후보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내가 뽑힐 리 없다는 생각에 그냥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그녀에게 연기를 해보라며 시켰는데 이때 속으로 연기를 못하면 어쩌지? 딱 좋은데 연기가 영 아니면 어쩌지? 하며 속으로 걱정을 하죠. 오디션을 많이 본 친구들의 달고 다른 연기를 매우 싫어했던 박찬욱 감독은 대신 그녀가 제발 그런 연기만큼은 하지 않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녀는 연기를 시작하는데 이제껏 봤었던 배우들과 다르게 그녀의 연기는 때묻지 않고 이런 그녀는 박찬욱 감독의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이때 감독은 얼마나 신났으면 제작사 대표에게 드디어 쏙키 찾았다 라고 전화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박찬욱 감독과 쌀국수를 먹으면서 합격 소식을 받게 되죠.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졌었는데요. 당연히 안 뽑힐 줄 알고 오디션을 봤는데 왜인지 뽑히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무섭고 두려웠던 감정을 잠시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극중 이데미 히데코를 털어먹기 위해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인 하녀 수키 역할로 이후 자신도 모르게 이즈미 히데코에게 이끌리는 레즈비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극중 히데코와 성관계를 가지는 촬영을 했으며 이 당시 노출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녀는 레즈비언 역할에 대해 연기를 떠나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지 않을까? 라며 난 히데코를 사랑한다는 감정에만 충실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레즈비언 연기도 해내면서 감독에게 박수까지 받았던 그녀가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웃는 연기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촬영해도 도저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고 누가 봐도 나 연기한다는 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칭찬을 하고 크게 지적을 하지 않던 박찬욱 감독도 웃는 장면을 찍을 때는 웃음이 그게 뭐냐고 핀잔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통편집이 된 채로 드디어 영화 아가씨가 개봉이 되는데 후에 인터뷰에서 노출 수위가 너무 강해 할머니가 영화를 보러 오셨을 때 충격을 받지 말라며 손수 청심환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를 수상을 했고 그녀는 신예답지 않은 대담한 연기를 펼쳤다는 호평 속에서 청룡영화 디렉스컷 시상식, 아시안 필름 어워드 등 국내외 주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을 하며 충무로의 확실한 눈도장을 찍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올해를 빛낸 신예 4인의 이름을 올리며 그녀는 첫 작품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그 이후 한국 현대사를 담은 영화 1987을 촬영을 하며 723만 명의 성적을 거두며 흥행에 성공하게 되었죠. 리틀 포레스트 역시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김태리라는 배우를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업계에서 수많은 러브콜이 쇄도하는 등 드라마 션샤인은 그녀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러한 그녀는 미스터 션샤인 종영 이후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며 영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데뷔 후 너무나 많은 작품들을 쉴 틈 없이 병행하면서 휴식이란 걸 가지지 못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피로했었고 예전부터 배워왔던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휴식 겸 단기 어학 연수를 소속사에게 허락을 받아 영국으로 2달 정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한 그녀는 곧바로 대대적으로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 최초 우주 SF라는 타이틀을 단 승리호에 캐스팅이 되어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호는 5일간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하며 세계적으로 배우 김태리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으며 최근 외계인이라는 작품의 촬영을 끝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배우 김태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